동해안 대형 산불 예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산불 원인을 제거하고 첨단 감시, 진화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강원특수교육원 설립 부지로 강릉 노암초등학교 제2운동장을 포함해 3곳이 선정됐습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강원도와 정부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군사 규제 완화는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공중보건 이수가 줄면서 주민 불편과 의료 불균형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동해안에서는 해마다 봄철이면 건조한 날씨 속에 강풍까지 불면서 한번 산불이 나면 대형 산불로 번집니다. 지난달 강릉 산불도 마찬가지였는데 산림청이 이런 동해안의 대형 산불에 대비한 동해안 산불 예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산림청이 해마다 반복되는 동해안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영농 부산물 소각이나 송전선로 인근의 산불 위험목을 제거하는 등 산불의 원인별로 예방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영농 부산물을 파쇄하거나 소각할 때 산림청이 직접 현장에 찾아가 대신해주는 찾아가는 영농 부산물 수거 파쇄 서비스를 마련합니다. 또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 지역 전체에 인공지능이 탑재된 CCTV 영상 분석 장비를 대폭 확충하고 강풍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군용 수송 항공기에 이동식 물탱크를 장착하는 고정익 항공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단 5분, 10분이라도 조기에 산불을 발견해서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예방 차원에서 큰 달라진 점이라 할 수 있고요. 헬기가 이륙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대응한 어떤 고정익 항공기 운영이라든지 동해안의 산불 진화용 임도를 집중 개설하고 현재 진화차보다 담수량이 3.5배 많은 고성능 산불 진화차도 배치합니다. 산불 진화에 특화된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도 대폭 확대해 지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인 진화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피해지의 복원 과정도 지금보다 훨씬 과학적으로 시행합니다. 수종 선정 과정에서부터 피해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복구와 생태 복원을 추진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내화성이 높은 나무를 집중적으로 심습니다. 민가나 발전소, 문화재 등 주요 시설 주변은 내화성이 높은 화렵수림으로 전환하고 산불 피해지에 화렵수로 내화수림을 적절히 배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전부터 대형 산불이 날 때마다 이런 대책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대형 산불은 반복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번만큼은 관계부처가 협력해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세부 지침까지 꼼꼼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릉시가 산불 이재민들에게 지급한 도시락이 부실하다며 이재민들이 항의해 강릉시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산불 이재민들은 오늘은 어버이날인데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너무 부실한 도시락이와 강릉시에 항의했고 해당 도시락은 버렸거나 먹지 않고 그냥 놔뒀다고 말했습니다. 강릉시는 도시락을 제작한 강릉시 자원봉사센터를 상대로 원인 파악을 하고 있다며 서둘러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특수교육원 설립 부지로 강릉 노암초교 제2운동장 등 3곳을 선정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특수교육원 설립 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각 지역 후보지의 접근성과 경제성, 개발 용이성 등을 고려해 강릉 노암초교 제2운동장과 춘천 신동초교, 원주 영서고 실습지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특수교육원 설립 추진단이 출범해 2026년 개원 때까지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강원특별법 개정안 가운데 국방 분야 내용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강원도가 요청한 군사 규제 완화 등을 국방부에서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이 강원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한 위원장의 발의안은 국방 분야만 따로 모은 법 개정안입니다. 강원특별법 가운데 국방 분야만큼은 강원도와 국방부가 최종 합의했다는 의미입니다. 국방부 강원도에서 총 우리 실무자까지 해서 11번을 만났어요.
그걸로 국방부가 원하는 대로 이제 다 넣어줬기 때문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국방부가 더 이상 이 일을 안 달아요. 국방 분야는. 개정안에는 접경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뿐 아니라 고춧가루와 같이 가공된 농산품도 군납 수의계약 품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당초 정부가 특정 지역에 특혜를 줄 수 있다며 꺼려하던 내용이었습니다. 또 눈에 띄는 건 민간인 통제선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입니다. 개정안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과 변경 해제를 강원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군부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바뀌면 실질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돼 지자체 요청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군부대가 떠난 땅을 공익사업에 쓰려고 할 때 국방부 장관이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도 법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국방 분야만큼은 강원도가 요청한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강원도는 다른 분야에서도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는 입장입니다. 강원도가 무쟁점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만큼 국회가 강원특별법 통과를 위한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관문인 국회 행안위 공청회는 오는 1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여야 대표께서도 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안 되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강원도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정부 부처와 합의된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행안위 법안 심사가 시작되면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공중보건의는 의료 인프라가 낙후된 농촌 지역에서는 지역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최후의 보루 같은 존재지만 그 수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20여 명 더 줄어 결국 공중보건의 한 명이 날짜를 정해놓고 보건지소를 돌며 순회 진료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배연한 기자입니다. 강릉 사천 보건지소 현관문에 진료 일자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한의과 공중보건의는 현재 배치돼 주중에 매일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내과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이곳 강릉 사천 보건지소에는 의과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지 않으면서 내과 진료의 경우 일주일에 이틀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의과 공보의가 순회 진료를 하는 수요일과 목요일만 내과 진료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강릉 구정보건지소는 내과 진료 일수가 더 적습니다. 의과 공보의가 일주일에 하루, 목요일에만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하죠. 목요일날만 보면. 보건소가 그래도 있어서 노인들이 급하면 보건소에 가서 진료도 받으시면 좋지. 지난해 도내에는 의과 공보의 128명이 보건지소와 공공병원 등에 배치돼 있었는데 올해는 104명만 배치됐습니다. 강릉은 지난해와 비교해 의과 공보의가 3명, 속초와 홍천은 2명 적게 배치됐고 동해와 태백, 삼척, 양양, 평창, 횡성 등은 1명씩 줄었습니다. 이렇게 공중보건의사가 갈수록 부족해지는 건 의대 합격자 가운데 여성 비율이 늘고 남성들은 복무 기간이 짧은 현역 복무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들은 농어촌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건지소 순회 진료를 포함해 다양한 이동 보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기간에는 저희 직원들이 경로당 중심으로 찾아가는 이동보건 사업을 분기별 1회 정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는 병의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중요한 존재지만 그 수가 빠르게 줄면서 의료 불균형과 지역민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농촌마을 인구 3,000명이 깨지면 병의원과 생활 편의시설이 없어지기 시작해 인구 감소가 더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원도 11개 군지역 읍면의 무려 40%가 인구 3,000명에 못 미쳐 걱정이 큽니다. 황구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구 835명이 살고 있는 평창군 박림면, 영서남부의 읍면 단위에서 가장 작은 행정구역입니다. 인구 1,000명도 채 안 되다 보니 눈에 띄는 식당과 슈퍼 서너 군데가 생활 편의시설의 전부. 전교생 15명인 초등학교에 올해 신입생은 없습니다.
병 의원은 물론이고 마을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미용실도 면 소재지엔 한 곳도 없습니다. 3천에서 4천 왔다 갔다 했을 거네. 병원 때문에 그렇지 뭐 여러 개 뭐. 그나마 마을 귀퉁이에 있는 약방도 약사 없이 어르신 혼자 남아 처방전 없는 일반 의약품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화나 병상이나 두 군데 있다고 조금만 가시면 돼. 이곳 횡성군 강림면은 앞서 보셨던 평창군 박림면보다 인구는 2배 이상 많지만 음식점을 비롯한 생활 편의시설은 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미용실은 2군데 찾을 수 있었지만 미용실이 여기랑 여기랑 2군데 있는 거? 지점에 있어요. 역시 병 의원과 제과점, 주유소와 같은 일상에 꼭 필요한 생활시설은 없습니다. 편의시설이 멀어 대중교통이 필수지만 정작 대중교통은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여기 나오는 거 2시 반에 있나? 네. 2시 40분에 있고 그다음에 5시에 내려왔다 올라가는 거 있고 그거래. 그래 놓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어디 가지도 못해 이거 하는 거. 나왔다면 하루 종일 걸려. 강원도 11개 군지역 읍면 79개 중 인구 3,000명이 안 되는 곳은 31곳, 40%에 달합니다.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철원군 근북면으로 주민이 단 101명 뿐이었고 영월군은 9개 읍면 가운데 무려 7곳이 인구 3,000명을 밑돌았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촌지역 읍면 인구가 3,000명 아래로 떨어지면 병의원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1,800명 아래로는 식당과 제과점, 1,500명 밑으론 미용실, 1,100명 이하일 땐 주유소가 폐업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인구가 줄면서 일상에 꼭 필요한 생활시설이 사라지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떠나는 악순환에 빠져드는 겁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소멸 저위험부터 정상, 주의, 위험, 고위험까지 지역 소멸 5단계 가운데 3단계 주의인 원주와 춘천을 뺀 나머지 16개 시군이 소멸 위험군에 속했고 특히 횡성, 영월, 평창, 정선 4개 군은 최고 단계인 소멸 고위험에 해당한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원도 코로나19 사망률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강원도 코로나19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86명으로 부산과 대구 85명을 앞질러 가장 높았습니다. 사망률이 최고치를 보인 이유는 노령 인구 비율이 높고 지역 의료 여건이 열악한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강릉시의 사망률은 전국에서 8번째 높은 179명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오늘 도내에서는 529명이 새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 수는 91만 7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원도가 올해 7월부터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 형성 사업을 시작합니다.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 형성 사업은 매월 15만 원 이상을 저축하는 만 15세 이상 만 35세 미만 중위소득 기준 100% 이하인 도내 중증장애인에게 강원도와 시군에서 15만 원을 3년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은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에 강원FC 양현준과 이광현 선수가 선발됐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